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살고 계신 집 벽 뒤편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했던 거대한 지하 도시가 통째로 숨겨져 있다면 말이죠. 어쩌면 영화나 소설 속에서나 가능할 법한 이야기처럼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황당한 가정이 1963년 튀르키예의 한 평범한 마을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닭 한 마리를 쫓다가 우연히 발견한 작은 구멍이 상상을 초월하는 지하 세계로 향하는 입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니까요. 그저 낡은 벽 뒤에 숨겨진 어둠 속 통로인 줄 알았던 그곳은 무려 지하 18층의 깊이까지 파고들어 있었고 최대 5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규모의 지하 도시였습니다. 개미굴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미지의 공간을 처음 마주했을 때 그 충격과 놀라움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누가,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거대한 도시를 땅속 깊이 건설하고 숨겨야만 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미스터리한 지하 도시, 데링쿠유에 대한 탐험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된 이 믿을 수 없는 경이로움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고대 인류의 처절한 생존 전략과 숨겨진 문명의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이야기는 1963년 튀르키예 중부에 위치한 카파도키아 지역의 한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 살던 한 평범한 남성이 자신의 농가에서 닭 한 마리를 쫓다가 우연한 계기로 상상조차 못했던 비밀의 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닭이 도망치다 들어간 벽 뒤쪽의 틈새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그 틈을 더 넓혀보았다고 마쳤다고 해요. 그가 허물어진 벽 뒤로 처음 본 것은 어둡고 좁은 통로였습니다. 마치 땅속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미로의 시작점 같았죠. 처음에는 그저 오래된 지하 저장고나 동굴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랜턴 불빛에 의존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길수록 그 통로는 점점 더 깊고 넓은 공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블랙홀처럼 그를 미지의 세계로 빨아들이는 듯 했죠. 곧이어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힌 수십 개의 방과 통로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거대한 지하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고 이내 고고학자들과 전문가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초기 탐사팀이 이 어둠 속 미궁으로 내려갔을 때의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랜턴 불빛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통로가 나타나고 예상치 못한 방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으니까요. 그들은 숨죽이며 한 걸음씩 지하 깊숙이 나아갔고 그때마다 발견되는 거대한 스케일의 경이로움을 금치 못했겠죠. 단순히 거주 공간만을 갖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하 깊숙이 파인 우물, 식량을 보관하던 거대한 저장고, 심지어 종교의식을 위한 교회와 자녀들을 가르치던 학교의 흔적까지 이 모든 것이 땅속에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지하 도시는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환기 시스템을 통해 지하 깊은 곳까지 맑은 공기를 공급했고 지하수를 길어 올릴 수 있는 우물은 생존에 필수적인 물을 제공했죠. 또한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한 거대한 맷돌 문과 같은 방어 시설들은 이곳이 단순히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장기간의 생존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완벽한 자급자족 도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만 명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던 미지의 공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지어졌고 또 어떤 지혜로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 놀라운 비밀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서 랜턴 불빛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갔던 고고학자들의 눈앞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데링쿠유는 단순히 몇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지하 18층까지 뻗어 내려간 거대한 지하 세계였죠. 마치 땅속에 지어진 마철루처럼 그 깊이는 약 85m에 달하며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엄청난 규모를 오직 사람의 손으로, 그것도 수천 년 전에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현대인의 시각으로도 믿기지 않는 경이로운 업적입니다. 어둠과 습기, 그리고 좁은 공간이라는 최악의 제약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이토록 정교하고 거대한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고대인들의 놀라운 건축 기술과 지혜에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바로 완벽하게 설계된 환기 시스템입니다. 지하 85m 깊이까지 맑은 공기를 공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데링쿠유는 수직으로 깊게 뚫린 거대한 통로들을 통해 지상의 신선한 공기를 지하 깊숙한 곳까지 끌어들이는 동시에 내부에 탁한 공기를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정교한 공기 순환 방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거대한 폐처럼 숨을 쉬는 듯 했죠. 이 환기 시스템 덕분에 지하 깊은 곳에서도 사람들이 장기간 생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 역시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였을 텐데요. 데링쿠유는 지하수를 길어 올릴 수 있는 여러 개의 우물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우물들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묘하게 설계되어 외부의 침략자들이 물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도 지하 도시 주민들에게는 끊임없이 깨끗한 물을 공급했겠죠. 물이 부족하면 아무리 견고한 요새라도 무용지물이 될 테니 이 지하 우물은 데링쿠유의 생명줄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리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도시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어시설은 바로 맷돌 문이었습니다. 통로 중간중간에 설치된 이 거대한 원형 돌문은 그 무게가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며 외부에서 밀어도 쉽게 열리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침략자들이 지하 통로로 진입하려 할 때 이 맷돌문을 굴려 통로를 완전히 봉쇄해버리는 것이죠. 마치 거대한 빗장처럼 도시의 심장부를 완벽하게 지켜내며 외부의 모든 위협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겁니다. 이처럼 데링쿠유는 단순한 은신처를 넘어 완벽한 자급자족을 위한 모든 시설을 갖춘 하나의 작은 국가와 같았습니다. 지하 마구간에서는 가축을 키워 식량을 얻고 운반에 활용했을 것이고 거대한 식량 저장고에는 곡물과 보존식품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겠죠. 좁은 통로를 지나면 나타나는 지하 교회에서는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켰을 것이며 아이들을 위한 학교 공간에서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심었을 겁니다. 이 모든 시설들이 지하 18층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공간 속에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거대한 지하 도시를 탐사하며 고대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생존을 준비하고 또 삶을 영위했는지에 대한 깊은 감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 또 하나의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것이죠. 하지만 이토록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땅속으로 숨어 들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삶을 그렇게나 위협했던 존재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데링쿠유가 자리한 튀르키의 카파도키아 지역은 예로부터 수많은 문명이 교차하며 끊임없는 침략과 정복이 반복되던 곳이었습니다. 동쪽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 서쪽에서는 로마 제국이, 그리고 이후에는 아랍 세력이 끊임없이 이곳을 넘봤죠. 지상에서의 삶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놓인 작은 배와 같았을 겁니다. 언제든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수 있는 위태로운 운명이었던 거죠. 특히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러한 외세의 침략과 더불어 종교적 박해라는 또 다른 고통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이교로 간주하며 신자들을 잔혹하게 탄압했고요. 이후 이슬람 세력의 확장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지상에서는 칼을 든 병사들이 마을을 휩쓸고 종교를 강요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데린쿠유는 바로 그런 절박한 시대에 태어난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침략자들을 피해 잠시 숨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땅속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완전한 피난처를 필요로 했죠. 마치 거북이가 단단한 등껍질 안으로 몸을 숨기듯 이 거대한 지하 도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서로를 의지하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을 그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 수만 명이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햇빛 한 줌 들지 않고 신선한 공기가 희박한 환경에서 이들은 어떻게 일상을 유지했을까요? 식량 배급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의 위생은 또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무엇보다 좁은 공간에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일은 크나큰 도전이었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꿀벌집처럼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엄격한 규칙 아래 서로 협력하며 생존을 위한 고된 노력을 이어갔을 겁니다. 데린쿠유 사람들은 램프 불빛에 의지해 밤낮을 구분하며 밖에서 들려올지 모를 작은 소리에도 촉각을 곤두세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햇살 가득한 지상의 풍경을 꿈속에서나마 그리워하며 언젠가 자유롭게 땅 위를 걸을 나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삶은 고단하고 불안했지만 생존을 향한 강렬한 의지와 공동체 구성원 간의 깊은 유대감이 있었기에 수많은 위기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지하 도시는 언제까지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었을까요? 역사는 데린쿠유가 점차 잊혀진 과정을 쓸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침략의 위협이 줄어들고 종교적 박해가 완화되거나 다른 안전한 거처가 생겨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어둡고 좁은 지하 도시를 떠나 지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겨울잠을 마치고 깨어난 동물들이 따스한 봄 햇살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말이죠. 점차 비워진 지하 도시는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수만 명의 발소리가 울려 퍼지던 통로는 고요해졌고 활기 넘치던 생활 공간은 텅 빈 차에 시간의 흔적만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삶의 온기로 가득했던 이곳은 그렇게 천천히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지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은 아마도 지하 도시에서의 고된 기억을 애써 지우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데린쿠유는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땅속 깊이 묻혀 존재조차 잊힌 채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이 거대한 유산은 단순한 버려진 공간이 아니죠. 데린쿠유는 인간이 극한의 위협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지혜와 끈기로 생존을 모색했는지, 그리고 거대한 문명을 땅속 깊이 감출 수 있었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이 땅속 도시는 고대인들의 처절한 생존 의지와 공동체 정신이 응집된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하 18층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공간에서 발견되는 작은 십자가 흔적 하나, 혹은 수없이 닳아버린 맷돌 조각 하나가 우리에게 그들의 고된 삶과 간절했던 소망을 생생하게 들려주는 듯합니다. 우리는 그 유물들을 통해 경이로움과 더불어 고대인들이 생존을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노력했는지에 대한 깊은 공감과 존경심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이 지닌 경이로운 적응력과 끈질긴 생존 본능, 그리고 그들이 남긴 이 거대한 유산 앞에서 우리는 압도적인 감동과 함께 깊은 숙연함에 잠기게 되는 것이죠. 데린쿠유의 이야기는 비단 수천 년 전 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변화와 위협이 도사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지하 도시는 중요한 통찰을 던져줍니다. 인류가 여핏이 어떻게 위기에 맞서 지혜를 모으고
서로 협력하며 생존해 왔는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인류의 무한한 잠재력과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데린쿠유는 우리에게 여실히 상기시켜주고 있죠. 마치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 나섰던 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데린쿠유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땅속 깊이 감춰진 또 다른 경이로운 유적들이 지구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지의 문명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세요?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는 끝없이 펼쳐져 있을 겁니다. 데린쿠유가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처럼 인간의 끊임없는 탐험 정신과 생존을 향한 의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